오늘은 지방조직과 발열이란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인에게 비만이 주된 이슈가 된 이후로 지방은 마치 우리 몸의 건강을 해치는 나쁜 영양소인 것처럼 인식되어 있으나 지방은 우리 몸의 일반적인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특히 지방은 우리 몸에서 열을 내는데 발열 반응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왜냐하면 암 환자는 체온이 정상인보다 조금 떨어져서 이 저체온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체온은 정상적인 체온에 비해서 암세포가 성장하고 자라는 데 유리합니다. 그리고 몸 전체의 면역 기능은 저체온으로 인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암세포를 제거하는 면역세포의 활성을 해칩니다. 암 환자의 치료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고주파 치료는 사람의 암 환자의 체온을 높여 주어서 암세포의 활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동원하는 치료요법입니다. 고온으로 암세포의 사멸을 유도하고 면역을 증강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치료를 위해서는 고주파 같은 것을 응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몸 전체의 지방이 암 환자에게서도 지방이 충분한 발열 기능을 하고 있다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체온을 극복하는 것은 암 환자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 암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발열 반응과 관련하여서 백색 지방과 갈색 지방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백색 지방의 갈색화를 통한 저체온 전략을 극복하는 데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 이것은 암 환자의 암 치료 전략 그리고 정상인에서 암을 예방하는 전략으로 매우 중요하게 이용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지방 조직에 대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조직이라고 하면 이것은 곧 다른 의미로 체지방이 됩니다. 혈액 속에 있는 지방이 아닌 몸의 조직 내에 있는 지방을 의미하고, 체내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장지방 그리고 피하지방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방 조직이라고 부릅니다. 지방 조직은 지방세포가 주변에 있는 결합조직과 섞여서 유지되는 한 조직인데요. 가장 핵심은 지방세포에 있습니다. 지방세포는 에너지를 저장하고 이것이 이제 지방세포의 주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충격으로부터 충격을 흡수하고 완충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냉기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단열 갈색 지방이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베이지색 지방으로 변한다면 이것이 갈색 지방으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지방 조직은 저 원기가 되는 줄기세포에서, 지방 조직의 원기가 되는 지방 조직 줄기세포에서 생겨나는데, 갈색 지방과 백색 지방을 만드는 줄기세포는 다릅니다. 그래서 백색 지방은 백색 지방이고 갈색 지방은 갈색 지방이란 별개의 세포로 나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백색 지방은 우리 몸의 상태 여부에 따라서 갈색 지방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베이지 지방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백색 지방과 갈색 지방을 비교하고 우리 몸에 있는 백색 지방을 갈색 지방화하는, 베이지색 지방화하는 과정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이 암 환자에게 체온을 올릴 수 있는 주요한 전략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백색 지방과 갈색 지방의 가장 큰 차이는 UCP1이라는 단백질을 발현하느냐 안 하느냐 여부입니다. 이 단백질을 발현하면 갈색 지방이고요. 이 단백질을 발현하지 않으면 백색 지방입니다. 그런데 백색 지방이 갈색 지방과 비슷한 베이지색 지방이 되게 되면 그때는 UCP라는 단백질을 발현하여서 발열 반응이 원활해지는 것입니다. 이 백색 지방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갈색 지방은 풍부한 미토콘드리아로 인해서 열을 발생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암 환자는 기본적으로 백색 지방을 갈색 지방으로 바꿀 수 있는 베이지색 지방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그림은 주로 우리 사람에게서는 태어났을 때 갈색 지방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성인이 되어 가면서 갈색 지방이 줄어듭니다. 왜 줄어들게 되느냐면 지방을 열로 소모하는 과정이 굉장히 그 복잡한 기작이 필요한데, 성인이 되어 가면서 그 기작이 잘 정립되고 나면 백색 지방을 동원해서 열을 내는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백색 지방이 바로 열을 내지는 못하지만 백색 지방에 있는 지질이 혈중으로 나오고, 그 혈중으로 방출된 지질이 우리 몸에 있는 발열 반응을 일으키는 각 조직으로 가서 열을 갖다가 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움직여져서 발열 반응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발열 반응에는 유리한 방법은 아닙니다. 열을 발생시키는 기작이 충분히 잘 정립되지 않은 어린애에서는 우선 열을 백색 지방이 아닌 갈색 지방을 이용해서 열을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애는 추우면은 그 체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그 낮은 온도에 대해서 몸의 건강에 해치기 때문에 바로 즉각적인 열을 발생할 수 있는 갈색 지방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애들이 갈색 지방이 많은 것들을 이렇게 그려 놓았고요. 성인에도 갈색 지방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거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에서도 만약 그 환경이 아주 추운 곳, 추운 환경에서 지내게 되면 지방 조직이 갈색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원활하게 빨리빨리 발열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어른들에게 좋은 환경에서 갈색 지방이 증가하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 암 환자들도 그 갈색 지방이 좀 늘어난 상태를 유지하신다면 온 곳에 몸 전체에서 원활하게 발열 반응이 일어나서 체온이 좀 더 올라가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백색 지방에서는 혈액으로 방출된 지방산이 베타산화라는 굉장히 복잡한 이 생화학적 반응을 거쳐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이와 같이 발열 반응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백색 지방이 베이지 지방으로 바뀐다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미토콘드리아를 통한 그렇게 복잡한 발열 반응이 아닌 굉장히 쉬운 발열 반응을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도표와 그림으로 갈색 지방과 백색 지방을 그려 놨습니다. UCP 단백이 발현되는 것이 갈색 지방이고, 베이지색 지방은 색이 베이지색이지만 UCP 단백질이 발현됩니다. 그래서 발열 반응을 잘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의 차이는 지방 방울이 갈색 지방에서는 깨알과 같은 작은 지방 방울이 모여져 있지만 백색 지방에서는 지방 방울이 커다란 덩어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너무 큰 덩어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지방을 사용해서 발열 반응을 일으키기가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베이지색 세포로 만약에 지방 조직이 변할 수가 있다면 그 커다란 지방 방울 덩어리가 작은 지방 방울로 잘라지고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미토콘드리아가 지방 방울 속에 포함된 지질을 잘 활용하여서 발열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발열 반응을 일으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입니다. 우리가 뛰면 금방 열이 나지 않습니까? 그럼 계속 지속적으로 운동을 많이 해주면 그 발열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조직의 흰색 지방이 갈색 지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와 같은 그 과정에 가장 중요한
호르몬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아이리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아이리신이라는 내분비 호르몬이 근육에서 나오게 되면 백색 지방을 갈색 지방과 비슷한 베이지색 지방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어린애와 같은 그런 갈색 지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발열 반응이 가능하고, 따라서 암 환자의 체온이 좀 더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색 지방을 갈색 지방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운동 외에는 없느냐? 여기에 이 표와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추위와 사이토카인, 인터루이킨 18번, 그리고 마이오카이닌 아이리신, 그리고 화학 성분과 장 미생물 중에 일부가 백색 지방을 갈색 지방으로 바꾸는 데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이와 같은 것들을 많이 노출되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이런 것들을 준다면, 그러면 이제 지방 조직이 백색에서 갈색 지방화 되겠지만, 외부에서 무언가를 투여한다는 것은 항상 또 부작용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은 조금 추운 곳에 있어서 갈색 지방으로 많이 만들어진다든지. 그러나 암 환자들은 추운 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몸 자체 체온이 떨어졌기 때문에. 정상인의 경우는 좀 추운 곳에 살수록 갈색 지방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럼 암 환자의 경우는 운동을 좀 많이 해주면 체온이 올라갈 수 있을 거, 발열 반응이 원활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방법이, 여기에 나온 수많은 기작들이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을 어떻게 암 환자들에게 적용해서 그 백색 지방을 갈색 지방으로 만들 수 없을까, 이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2013년도 네이처 메디슨에 그려진 그림이고요. 지금도 이보다 더 백색 지방을 갈색 지방으로 만드는 기작에 대해서 더 잘 그려져 있는 그림은 별로 없습니다. 여기는 보면 FGF21이라든지 BMP7이라든지 오렉신, 노르에피네프린, 나트리우레틱 펩타이드라는 심장에서 나오는 그런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 이런 것들이 몸에서 원활히 나오면 이것은 흰색 지방이 갈색 지방화 된다 하는 것을 잘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그러나 우리 몸에서 이와 같은 노르에프린이 많아지려면 운동을 많이 해야 되고요. 운동하면은 근육 운동을 많이 하면 노르에피네프린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아이리신도 근육 운동을 하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간에서 FGF21이 나오기 위해서는 또 어떤 화학물질을 쓴다든지 어떤 음식을 먹는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전한 약물이 개발되어 가지고 먹기만 하면 그 약물이 백색 지방을 갈색 지방으로 바꿔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만은 현재까지 그와 같은 약물이 개발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와 같은 일을 잘 해줄 수 있는 것으로 차를 제시합니다. 이미 차는 백색 지방을 갈색 지방화 하는데 유용한 방법이 된다는 논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논문을 보십시오. 녹차 성분 EGCG가 백색 지방의 갈색화를 통해서 발열 반응을 어떻게 유도하느냐 하는 것을 이같이 잘 그려놓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림에 있습니다만 AMPK나 PGC1 알파라든지 P8 감마, 이와 같은 CAMP, 이와 같은 물질이 몸 안에 있는 그런 미디에이터들, 매개체들이 작용하여 가지고 백색 지방이 갈색 지방화가 일어난다는 것이 잘 연구되어 있는데, 차는 우리가 늘 마실 수 있는 음료수입니다. 그 음료수를 마셔주기만 해도 백색 지방이 갈색 지방화 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당장 마신 차가 발열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그런 발열 반응을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으켜줘서 이와 같은 열을 갖다가 일으켜주기 때문에 얼마나 유용한 방법이 될지, 가장 좋은 유용한 방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환우들과 차를 아주 자주 마십니다. 그리고 저하고 차를 마시는 환우들은 차를 마시고 조금만 지나면 몸이 후끈후끈 달아오른다고, 배가 떳떳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몸 안에 미토콘드리아의 발열 반응을 갖다가 활성화시키는 조효소들이
차 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차 안에 있는 성분들이 발열 반응을 활성화시켜 주기 때문에 차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에 백색 지방을 갈색 지방화 시켜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도 차를 마시자마자 발열 반응을 올려줘서 몸이 뜨뜻해지는 그런 경험을 갖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우들을 위해서 차를 마시자, 환우들은 차를 마시자,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녹차가 지방조직 갈색을 유도하는 시점은 어디가 되느냐, 그 지점은 어디냐 하는 것들도 이와 같이 잘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딘가에서 만나 가지고 UCP1이라는 단백질을 발현시켜주고 발열 반응을 일으킨다는 아주 과학적 근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백색 지방 조직을 갈색화시키는 데 대한 차 논문은 한두 개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많이 있기 때문에요. 오늘 여기서 3가지만 소개를 드리고, 그래서 암 환우들에게는 차 성분이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죽여주고, 또 암세포의 증식을 막고 전이를 막고 또 암 면역을 활성화시키는 여러 가지 좋은 기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암 환우의 체온을 올려서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켜주고, 그리고 암세포에게 불리한 환경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차를 많이 마셔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백색 지방의 갈색화를 통해서 지방 조직의 갈색화가 일으키는 발열 반응이라는 기작을 설명드렸고요. 암 환우에게는 조금 떨어진 체온을 높여주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차는 거기에서 가장 원활하고 부작용이 적은 효과를 나타내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